안녕하세요. 탑그레이드 기초물리학의 이승표입니다. 자, 기초물리학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물리학 탑그레이드에서 준비한 기초물리학은 이제 어떤 강의냐? 예, 물리학이에요, 물리학. 물리학인데 이제 수학이 조금 미적분을 제외한 미적분까지 동원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범위의 일반 물리학을 다 다룬다.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이 탑그레이드의 기초 물리학 말고 개념이 잡히는 일반 물리학이 따로 준비되어 있는데 그 개념이 잡히는 일반 물리학은 미적분까지 활용해서 어려운 문제를 다 풀겠다 하는 거고요. 요 기초 물리학은 미적분까지는 안 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한 난이도 차이가 있다는 거고 전체 범위는 같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개념이 잡히는 일반 물리학에서 다루는 내용들하고 기초 물리학에서 다루는 내용은 같은 내용을 조금 수학적으로 난이도가 쉬운 내용으로 다룬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물리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 범위가 더 넓어요. 더 많은 많은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근데 난이도는 이제 비슷하거나 조금 더 어렵게. 근데 사실은 요즘 배우는 고등학교 물리가 많이 쉬워졌어요. 그래서 지금 비슷하다는 거는 현재 단계로 비교하면은 비슷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이제 기초 물리학이 조금 더 어려워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범위가 넓기 때문에 어쨌건 고등학교에서 어려우니까 빼먹은 범위들 그런 범위가 다 포함되니까 좀 더 어렵게 되는 겁니다. 자, 요 기초 물리학은 이제 이 타이틀은 기초라는 타이틀을 달았는데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라는 의미보다는 어려운 거에서 조금 쉬운 부분의 기초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서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칼리지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칼리지 피직스, 칼리지 이런 단어가 들어간 원서가 바로 이 기초 물리학에서 다루는 내용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기준은 이 칼리지 피직스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칼리지가 아니라 유니버시티니 또는 제너럴이니 또는 펀더멘탈이니 그런 단어가 들어간 그 물리학 책은 미적분학을 다 활용해서 조금 더 어려운 범위까지 다루는 내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칼리지 피직스, 칼리지라는 단어가 난이도를 봤을 때 기초물리학이다 하는 것들을 이제 참고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시험 같은 데에서는 이 기초물리학만으로는 부족해요. 사실은 기초물리학보다 더 어려운 범위의 문제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초물리학은 자격시험 대비로는 부족하다 하는 거고 이 일반물리 더 이제 미적분을 활용하는 개념이 잡히는 일반물리학과 같은 그런 일반물리 범위의 공부가 필요한데 문제는 이제 이러한 일반물리학 공부를 처음에 하기에 버겁다 하는 상황들이 있죠. 뭐 미적 공부를 안 했다거나 아니면은 고등학교 때 물리를 안 했다거나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궁극적으로는 일반 물리학까지 공부할 건데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먼저 선수 과목 개념으로 기초 물리학을 빠르게 공부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의 또 반복되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고등학교 물리를 배우지 않았는데 일반 물리학을 공부해야 된다 했을 때 물리를 선택하지 않았는데 대학에 가보니까 일반 물리를 해라. 그럴 때는 기초 물리학부터 시작하고 일반 물리학까지 접근할 수가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 기초 물리학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기초 물리학 강좌를 듣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렇게 되는데 이것도 어쨌건 대상은 대학에서 배우는 일반 물리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먼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고등학교 물리를 아는 게 원칙이죠. 그죠? 근데 만약에 저 고등학교 물리를 안 배웠다 할지라도 기초 물리학부터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그 이제 물리 자체보다는 수학이 더 중요하게 돼요. 그 수학적인 준비가 돼 있으면 바로 기초 물리학을 시작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초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물리를 공부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학이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좀 곤란해요. 그래서 기초 물리학 강의를 듣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수학은 2차 방정식이나 연립 방정식은 꼭 알아야 되죠. 이거는 뭐 사실은 모든 대학 과정의 이과
과목에서 꼭 필요한 그런 도구들이죠. 그 다음에 삼각비 알아야 되고요. 삼각비 이제 사인이다, 코사인이다 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삼각 함수까지 알아야 되고 지수로그 함수까지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물리 현상들을 조금 기초 물리학에 다루는 물리 현상들을 자유롭게 다룰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안 했다 또는 부족하다, 다 까먹었다. 그러면 이 탑그레이드에 무료로 제공이 되는 연계 강의가 있어요. 그거를 활용해 가지고 얼른 먼저 공부하거나 수학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병행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병행을 하더라도 이 중고등학교 내용에 해당하는 거는 빨리 맞춰야 돼요. 빨리 맞추고 여기 시간 더 쓰지 말고 빨리 맞추고 마친 다음에 물리 공부를 하는데, 하다가 막힌다 그러면 또 가서 수학 공부를 해야 되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중고등학교 수학은 잘 알아야 되는 거고, 벡터도 알아야 돼요. 벡터. 근데 벡터는 사실은 따로 수학 공부를 통해서 벡터를 공부하려면 그 양이나 난이도가 딱 적당한 게 별로 없어요. 너무 어렵거나 아니면 다루지 않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벡터에 가는 것은 꼭 알아야 되지만, 요거는 기초물리학 강의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제 알려주면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성질이나 더하기 빼기, 분해하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고등학교 물리도 잘 할 수 있는 건데, 요것들이 이제 기초 물리학을 통해서 이걸 배우고 초반에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물리 공부를 진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되는 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수학이에요. 수학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던 아니면은 무료 강의를 통해서 준비하던 수학적인 것을 준비를 해놔야 기초 물리학 강의를 듣는데, 물리 때문에 어려운 거는 이해가 되죠. 근데 수학 때문에 물리가 어렵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어도 물리에 집중할 수 있는 준비는 수학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수학 없는 물리 그런 책도 있었어요. 이제 수식을 안 쓰고 이제 쭉 상황을 설명하자, 법칙을 설명하자 하는 건데, 그런 책들은 읽기는 재밌는데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문제 책에서 소개한 거 말고 또 다른 문제를 풀 때는 내가 어떻게 이걸 접근해야 되느냐, 감이 안 잡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물리는 결국에는 수학이 도구예요. 수학이 도구가 되는 수학을 많이 공부해서 좋은 도구를 준비를 해놔야 물리를 격파하는데, 물리를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학은 많이 알수록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기초 물리학에서는 적어도 고등학교 수학에서 기본적인 것들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차를 소개할게요. 이건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얘기를 해도 되는데, 어쨌건 기초 물리학에서도 일반 물리학에서 다루는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제 분량은 좀 작아요. 어려운 거는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에 관한 거죠. 2차원 운동까지. 그 다음에 운동 법칙, F = ma. 그죠? 거기에 다 들어가 있고, 에너지, 그리고 운동량, 충격량 들어가 있고, 여기까지는 이제 그 입자에 관한 건데, 입자계에 관한 것이 회전, 강체 회전, 그리고 회전하고 중력이 포함되어 있네요. 그래서 강체인데, 강체 중에서 이제 딱딱한 고체의 성질, 그 다음에 흐르는 유체, 액체의 성질,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열물리학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진동, 그 다음에 파동, 그리고 이제 여기부터 전기, 그죠? 전기력. 그래서 전기, 전류까지, 직류회로까지, 그 다음에 자기. 그리고 이제 이 자기 다음에 전자기 유도 내용이 있는 거고, 그것으로부터 교류 회로도 다 나와요. 이건 이제 미적이나 그런 걸 안 쓰고 설명하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외워야 되지만 어쨌건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광학. 그래서 파동광학까지, 간섭 회절까지, 그리고 광학기기, 렌즈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현대물리 영역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상대성 이론이다, 아니면 뭐 양자물리다, 원자물리, 핵물리다, 기본입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은 고등학교 때 배운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죠. 그러니까 더 어렵고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학적인 거는 미적은 다 뺐기 때문에 일반 물리학, 개념이 잡히는 일반 물리학보다는 좀 내용이 많이 축소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기초 물리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이 뭐냐 하는 건데, 이건 사실은 기초 물리학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물리학의 키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물리학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 문제를 푸는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물리량 사이의 관계, 법칙이죠, 법칙. 이 법칙을 수학 공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수학을 이용해서 법칙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식을 표현하는 것들이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정식을 풀면은 원하는 물리량을 찾는 거죠. 해를 구하는 거죠. 요것이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스토리가 있고 그 물리적인 스토리가 표현이 되는 구체적인 수학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식으로 그러니까 물리 스토리를 수학으로 바꾸는 과정이 물리 법칙을 잘 알고 적용하는 거예요. 물리를 잘 아는 거. 근데 이렇게 딱 방정식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그 다음에 방정식을 못 푼다.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그죠? 수학이 문제가 돼서 방정식을 못 풀면 안 되기 때문에 수학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도 이게 물리적인 스토리하고 방정식 이후에 풀어나가는 수학하고를 이제 단계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눈에 보여야 여기는 물리니까 이건 스토리로서 내가 스토리로 머릿속에 집어넣고 요거는 그때그때마다 바뀌는 수학적인 도구를 이제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것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분리해서 준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런 과정을 한 번에 딱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익숙해지게 노력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리량이다, 법칙이다, 공식들이 익숙해져야 되니까 열심히 암기를 해야 됩니다. 보자마자 열심히 공식을 외우고 물리량을 외우고 정의를 외우고 법칙을 말로도 알고 공식으로도 식으로도 알고 열심히 외워야 됩니다. 그걸 외워야 이 물리량들 사이의 관계를 수학 공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걸 알아야 물리를 알아야 수학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요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단번에 되는 게 아니니까 문제를 풀면서 이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풀이에 이제 그 간접 경험들을 하는 건데 그게 물리 상황을 방정식으로 하고 해를 구한다 하는 기본적인 이 구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물리 법칙을 적용하는 거, 그 다음에 수학을 푸는 거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겪을 때 이제 필요한 것들이 도움이 되는 것들이 그림으로 그려보는 것이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알려진 거 모르는 거 구분해서 미지수 해놔야 되죠. 그리고 해를 구했을 때 그래프 그려서 확인해 보고 하는 것들이 다 도움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기초 물리학이다 또는 개념이 잡히는 일반 물리학이다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공통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 그런 겁니다. 단 이 방정식이 연립 방정식까지만 풀 거냐, 삼각 방정식까지 풀 거냐, 미분이 포함된 미분 방정식을 풀 거냐, 아니면 적분해야 되느냐, 미분해야 되느냐, 그런 차이가 있어서 개념이 잡히는 일반 물리학과 기초 물리학이 이제 구분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게시판을 잘 활용을 하면 탑그레이드 강의에 게시판이 질문 게시판이 다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활용을 해서 모르고 넘어가면 안 돼요. 몰랐을 때 바로 해결하고 도움을 받고 해가지고 이제 이 지식에 구멍이 생기지 않고 메꿔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강의 내용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질문해도 되고 문제를 풀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질문해도 됩니다. 질문해도 되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질문을 할 때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야 이게 뭡니까? 라고 정확하게 표현하잖아요. 한마디로 그냥 문장 하나로 선생님 이게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안 되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에서 여기까지 내가 알겠는데 그 다음에 여기 잘 안 됩니다. 하는 식으로 구체적인 질문을 할 수 있어야 알아야 구체적인 걸 질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공부의 과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질문을 전혀 안 하고 나 혼자 스스로 모든 것이 해결됐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 게시판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해서 그런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질문을 해서 효율을 높여서 여러 번 질문할 필요가 없게 그렇게 해서 질문 게시판까지 잘 활용을 하면은 아마도 이제 기초 물리학 공부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기초 물리학을 배워야 한다 하는 것이 학교에서 교재로 기초 물리학 관련된 교재를 쓰기 때문에 난이도를 맞춰서 기초 물리학 공부한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개념이 잡히는 일반 물리학까지 더 어려운 일반 물리학 전체 범위를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일반 물리학을 하기에는 버겁다.
해서 기초 물리학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하고 1번 물리하고 해서 될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바로 시작해야 돼요. 알겠죠? 바로 해보고 기초 물리학 할 만하네? 그러면 이제 기초 물리학 하다 보면은 이제 수학적인 필요성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적분학을 같이 병행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바로 1번 물리학, 어려운 1번 물리학 난이도까지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한 걸음씩 나갈 수 있는 이 강의들을 물리학에 관해서 기초 물리학하고 개념이 잡히는 1번 물리학 그렇게 단계별로 나눴기 때문에 얼른 시작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